탈출하는 거야. 시즌3의 시작은 요원들이 관을 들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관 안에는 기훈이 죽은 듯 누워있죠. 시즌2의 일부 참가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대부분이 희생됐으나 기훈은 살려두어 다시 게임에 합류시킵니다. 관 안에 있던 기훈은 부활하듯 눈을 뜨는데 그는 왜 나만 살려둔 거냐며 오열합니다. 왜 나를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둔 거야? 그럴 것이 쿠데타의 실패로 많은 참가자들과 자신의 친구까지 죽은 상황에 본인만이 살아있음에 대한 죄책감과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겠죠. 기훈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부 쿠데타의 가담한 페널티로 인해 그는 OX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투표 권한이 박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소중한 친구와 동료를 잃고 좌절해 있던 그에게 금자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해당 장면의 배경을 보면 금자는 미로 탈출 게임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고 이전까지 꽂고 있던 비녀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 비녀는 그녀가 자기방어용으로 몰래 들고 있던 도구였고 해당 게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자의 말은 죄책감에 무너져 있던 기훈에게 다시 싸울 이유를 부여해줍니다. 한편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묻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금자는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기훈의 내면을 건드리고 프론트맨은 그런 기훈의 신념을 날카롭게 시험합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부대장과 세모 가면을 쓴 요원이 격투를 벌입니다. 특이한 점은 엘리베이터 버튼에 각기 다른 색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 하단의 초록색은 참가자층, 그 위에 빨간색은 요원층, 그리고 가장 상단의 보라색은 VIP나 프론트맨의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불이 켜진 위치는 보라색층, 누군가를 만나러 올라가는 중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격투를 벌이는 세모 요원은 노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2에서 노을은 환풍구를 통해 몰래 빠져나가거나 기록소 안에서 라이터를 켜는 장면이 있었고 시즌3 예고편에서는 가면을 벗은 채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죠. 그녀는 결국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시즌의 마지막 경석은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시즌3 예고편에선 생존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귀에 있던 추적 장치를 제거해주는데요. 당시 경석에게 총을 쐈던 인물, 그게 노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일부러 총을 빗맞게 해서 그를 살려둔 것으로 나중에 경석과 노을의 연합 장면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즌2에서 장기밀매 문제로 부대장과 대립하는 구도였었죠. 엘리베이터 격투 장면은 부대장과 노을의 대립 구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이후 노을이 가면을 벗고 게임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노을은 부대장을 제압하고 탈출에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게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번째 게임은 미로 탈출 게임. 참가자들은 공을 뽑아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레드팀에겐 단검이, 블루팀에겐 열쇠가 주어지며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블루팀은 열쇠로 문을 열어 복잡한 미로를 탈출해야 하고 레드팀은 단검을 사용해 탈출하려는 블루팀을 공격해야 합니다. 예고에서 보여지는 팀 배치는 빨강팀의 남규, 민수, 금자, 명기, 기훈, 파랑팀의 용식, 용궁선녀, 현주, 준이, 대호. 금자와 용식은 서로 다른 색의 공을 뽑게 됩니다. 용식은 파란 공, 금자는 빨간 공. 하지만 금자는 파란 조끼를 입은 채로 빨간 조끼를 입은 누군가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고 그녀가 꽂고 있던 비녀도 보이지 않죠. 이 장면을 종합하면 용식이 금자 대신 위험한 역할을 맡으려 했고 결국 탈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또한 금자의 비녀가 사라졌다는 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임신 중인 준이는 빨간 공을 뽑은 것으로 나오지만 게임 안에서는 파란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명기가 준이 대신 위험한 팀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란 팀의 현주가 격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건 뒤편에서 금자가 검은 머리의 임산부, 즉 준이를 부축하고 있다는 점. 준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자는 그녀를 지탱하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데요. 아마도 준이는 출산이 임박했고 현주가 앞에서 길을 트며 금자가 준이를 보호하며 움직이는 구도인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빨간 팀의 김영삼과 현주의 대결이 펼쳐지고 당연히 특수대원 출신 현주가 업어치기로 박살내버리죠. 또 다른 장면에선 대호가 열쇠로 문을 여는데 그 문 뒤는 절벽이었고 반면 현주가 연 문은 황금빛, 진짜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용궁선녀와 몇몇 참가자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에 갇혀있는 모습도 비춰집니다. 미로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의 대결, 협동, 배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줄넘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영희에 이어 철수 인형이 등장합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줄을 넘어야 하는 게임. 문제는 그 줄 아래가 바닥이 아닌 수십 미터 아래 낭떠러지라는 점이죠. 줄에 발이 걸리는 순간 참가자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게임 방식은 제한 시간 안에 팀 단위로 줄넘기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한 명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가 차례로 들어간 뒤 모두가 들어간 상태에서 미션을 수행, 그리고 다시 한 명씩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줄에 걸려 추락하는 장면도 누워있는 참가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단순한 낙하만이 아니라 타이머 초과나 미션 실패 시 요원의 총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체력이 아니라 전략. 누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를 판단하는 타이밍이 생사를 가르는 요소죠. 게임에 통과한 인물은 준이, 명기 그리고 124번 참가자로 추정됩니다. 준이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명기는 그녀에게 계속하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또 다른 장면에선 124번, 즉 시즌2에서 타노의 친구였던 남규가 깊은 구멍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456번. 그분이 부르셔. 기훈은 이미 결승 진출자로 분류된 듯 보이며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은 이전 시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후 프론트맨과 단둘이 마주 앉은 장면, 테이블엔 칵테일 잔이 놓여있고 공간은 VIP들이 사용하던 고급 회의실 같은데요. 이 장면은 시즌1에서 오일남과 기훈이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단독 회동을 가졌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예측처럼 프론트맨은 기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차기 프론트맨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맨과 기훈의 마지막 게임, 시즌1의 오징어 게임과 비슷해 보이지만 빨간 버튼과 초록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보아 이전과는 다른 룰이 적용된 오징어 게임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찻길 줄넘기의 신호등처럼 빨간색, 초록색은 시즌3의 상징적인 색인데요. 이 버튼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어질 것으로 추측되네요. 시즌2와 시즌3의 전체 흐름은 결국 두 사람의 철학이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기훈은 사람 안의 선함을 믿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 합니다. 반면 프론트맨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잔인하며 그 어둠을 증명하기 위해 이 게임을 운영하고 있죠. 프론트맨은 기훈이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타협하고 어둠 속으로 내려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훈은 그 기대를 거부한 채 선함을 지키고자 마지막 시험대에 오릅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오징어 게임 3 기대됩니다.